이 가운데 거는 굳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가독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탈락이에요, 아쉽지만. 지원자 A부터 먼저 볼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탈락이에요, 아쉽지만. 근데 이게 못해서 탈락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형식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야기 전체가 아니라 중간에 한 챕터만 가져와서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담겨 있지만 도입부도 없고 저는 누구입니다 라는 소개도 없고 이 외에 다른 프로젝트가 담겨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형태들의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과연 이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그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지원자는 바풀이라는 서비스를 기획을 해주셨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맞춤형 식단 관리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분들에게 글씨가 작아요. 인쇄를 하면은 적어도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글씨가 조금은 작아도 괜찮아요.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일단 TV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글씨가 좀 뭉개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크린과 사람 간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글씨를 생각보다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글씨가 커지면 문장도 좀 더 심플해져야겠죠. 커버에는 이제 프로젝트 기간이 나와 있고요. 팀, 그리고 역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넣어주시고 UI 화면들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커버 자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도입부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보자면 일단 글씨가 너무 작고 이 가운데 거는 굳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AI 기반의 맞춤형 식단 관리라면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화면들을 같이 보여주거나 아니면 대표 화면 하나만 있어도 이 서비스가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페이지에 있는 걸 모두 다 읽어야 되는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썸네일이나 이 앞에 표지에 있는 이제 목업 화면도 다른 걸 한번 골라보시면 좋겠다. 두 번째로 쭉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가독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 오버뷰 화면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숙제라 자리 잡힌 다이어트 성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데 문장이 어색합니다. 약간 이게 왜 어색해지냐면 쓰기만 해서 그래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눈으로 읽었을 때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눈에.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람들은 음식의 영양 성공과 식단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헬시 플레저어 다이어트 트렌드 주도하면 지속적인 맛으로 건강을 추구했습니다. 장기간 측면에서 건강하고 비행 식단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은 오버뷰인데 조금 빈약해요. 왜냐면 이 세 개의 문장이 같은 얘기예요. 결국 다이어트를 주도하는 20대 30대는 결국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문장 3개를 투자하는 건 너무 좀 비효율적입니다. 차라리 그거를 그냥 첫 문장에다 바로 써주고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제품을 고민을 하게 됐는지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큐레이터가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렇구나 하고 끝난 거야. 사실 여기서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제목에는 성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으면 요 마지막 문장에는 하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왜 실패를 하는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신입 포트폴리오들이 그래요.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근거를 끼워 맞추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아주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AI를 통한 식단 기록 도움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든 근거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기록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오버뷰에서 본인들이 던졌던 거는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의 초점을 맞출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러면 이제 논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넌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어? 라고 하면 이제 대답이 거기서 안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성공한 경험이 아니라 다이어트 할 때 식단 관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는 먹는 게 가장 힘들었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 의견이 여기에 충분히 많이 나왔어야 돼요. 인사이트, 모든 식사를 시간대별로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함을 느낀다. 식단 기록 시 필요한 영양소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렵다. 식단 기록 시 영양소의 일을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을 겪는다. 페인 포인트라고 뭔가 가져왔는데 그 페인 포인트를 우리가 여기서 찾기는 힘들어요. 인사이트도 맞고 이 위에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도 맞지만 이 중간에 너가 무슨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경쟁사 분석을 그 사사분면을 그려서 포지셔닝으로 찾아주셨죠. 자, 경쟁사로는 밀리그램이 있고 필라이즈가 있고 야지우가 있습니다. 이 경쟁사들은 식단 관리를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축으로 나눠주셨는데 이게 좋은
이런 분류 인지는 확답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전 세계 1000만 명이 사용하고 세계 1위 칼로리 계산 기록 서비스가 야지오라는 서비스인데, 얘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복잡하고 사용자 인풋도 많아. 그러면은 세계 1위가 된 이유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축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이 서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같이 있으면서 좋아요. 타겟층 유저 페르소나 설정, 나이는 28살, 3년 사무직. 이 페르소나를 설정할 때 중요한 거는요, 이 페르소나가 갑자기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데스크 리서치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정리했더니 자연스럽게 이러한 니즈가 나왔습니다가 결국에는 페르소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페르소나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니즈를 만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식사를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 필요한 영양 정보를 얻기 어렵다. 영양 성분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탄단지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고요,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체중 감량에 대한 니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막 사람들의 인사이트고 페인 포인트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페르소나에서 뭔가 또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페르소나를 일단은 기억을 해보고 이거를 얼마나 뒤에서 프로덕트로 잘 풀어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AI 사진 촬영으로 사용자의 기록 부담을 줄인다. 개인별 식단, 건강 데이터를 반영해서 추천 식단을 제공한다. 목표 달성에 대한 통계와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요거는 동어 반복이니까 조금 어색하죠. 자, 과연 그러면은 이 희주 씨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이 제품이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페인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기록하고 확인하는 거 번거롭다. 영양 성분 정보를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추천 식단 제공. 요거는 어느 정도 계획적인 식단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죠.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사항.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좀 모호하네요. 왜냐하면 성공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왜 실패를 많이 했나요? 내가 목표한 데까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요가 있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갑자기 나온 페인 포인트가 되고 갑자기 나온 피처가 되는 거예요, MVP가. IA랑 플로 차트인데 IA만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서비스 구조 정도로 간단하게 그냥 보여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바풀이에 도입될 AI 기술. 분명히 AI 공부하신 분이 여기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만든 서비스예요, 이거는. 이 프로젝트를 하셨던 분들께서 AI 뭔가 보여주자라고 해서 역으로 지금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제품이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막 저희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정보다. 특히 디자이너를 평가하는 포트폴리오에서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디자인 컨셉. 이런 캐릭터라이즈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서비스를 기억하고 각인하기 굉장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런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끔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캐릭터에 너무 공을 들여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디자인 시스템. 건강과 밀빙을 상징하는 그린 컬러를 메인으로, 그리고 판단지를 나타내는 서브 컬러. 아이콘 스타일은 시각적으로 편함을 주기 위한 라운드 형태. 3D 요소는 사용자가 쉽게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심플한 형태. 컬러 전반적으로 뭐 괜찮게 잘 뽑아주셨는데, 메인 컬러가 노란색에서 연두색 사이인 경우에는 채도를 좀 낮게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노란색과 연두색 그쪽은 형광 계열이기 때문에 색깔을 잘못 고르면은 이렇게 눈이 좀 쨍하게 아픈 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커버 부분과 목표 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커버 부분 있죠. 여기에 이 흰 글씨들이 초록 배경에 묻혀서 잘 안 보여요, 가독성이. 그래서 이 형광 계열인 노란색과 연두색 그쪽은 이 채도를 많이 낮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브 색상으로 선택하신 탄단지, 요거는 접근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노란색은 경고, 빨간색은 위험. 지시색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색상을 고민을 해보시거나 또는 파란색을 톤으로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는 건 어땠을까라는 그냥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굉장히 좋다. 자, 메뉴 1. 요거는 좀 더 압축해서 제목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눈으로 읽기에도 너무 길고 이 화면이 뭔지 이해하기도 오래 걸려요. 그냥 메뉴 01이 아니라 홈 화면 또는 내 진행 상황과 목표 확인 또는 진행 상황을 한눈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이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그냥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목표와 달성률 체크하고 식단 추천받기. 얘는 또 좌측 정렬이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어요. 그래서 제목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돼 있고 배치도 왼쪽 정렬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왔더니 갑자기 제목이 가운데로 가 있어요. 기껏 그래서 시선을 가운데로 움직이는 노동력을 써요. 썼는데 여기선 다시 왼쪽 정렬로 돼요. 그러면 눈을 다시 초기화시켜서 다시 왼쪽부터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디테일 단계에서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 정렬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용자들의 시선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왼쪽 정렬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도 이 장표가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팀 프로젝트 회고 단락이 있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사람들이 쓰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안 그렇다면 왜 안 그런지를 회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입이 굳이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다시 해봐야겠다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하나를 쭉 살펴봤는데, 사실 포트폴리오라고 하기에는 일단 기본적인 양식이 부족하고요. 이 논리 부분에서 조금 빈약한 부분들은 좀 많이 채워주셔야 된다. 그리고 색상 채도 조절 조금 해보시는 게 더 좋고, 이제 오탈자 같은 거.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미완성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자체로서의 가치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